네, 오늘의 정치의 한수입니다. 오늘은 새누리당 최고위원 이정현 의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축하합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앉으십시오. 예. 이제 이정현 의원님 모시고 이런저런 말씀 들을 게 많아서 모셨는데 조금 전에 우리 이 패널들하고 세월호 특별법 얘기를 한참 한 끝이라 제가 그 질문 짧게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대통령 면담하자고 하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 청와대에서는 이게 대통령이 나설 상황은 아니다. 이런 완곡하지만 거절의 뜻을 밝혔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 제가 지금 청와대 근무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만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게 특별법 아니겠습니까? 특별법은 일단 잘 알다시피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러면 여당, 야당에 300여 명의 국회의원님들이 계시고 국회의원들의 이 고유 권한인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이제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많은 토론이 이루어졌었고 많은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일단 법을 제정하는 문제를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에서 여야 간에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해서 결정을 해라. 하나하나를 국회에서 입법권을 국회에서 할 일을 대통령이 다 하고 사법부에서 할 일을 대통령이 다 하고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런다면 상권 분립 또 우리가 늘 얘기하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것이 좀 힘들지 않겠느냐. 저는 뭐 일단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회라고 하는 엄연히 30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이 있고 또 여야 지도부가 있고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서 협의를 하기 때문에 고유 권한인 입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요. 대통령도 그 국정원 개혁이라든지 여러 문제에서 국회가 입법 사안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은 국회가 알아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어요. 그것은요.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바로 헌법 정신이고 실제로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국회가 제대로 대접받고 국회로서의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걸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해서 그렇게 되고 그런 말씀 안 하면은 그러면 대통령이 다 입법도 결정을 하고 그런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입법, 사법, 행정부를 나눠서 상권을 분립시켜 놓은 이유는 각자가 사법부는 사법부의 기능을 하고 국회는 국회의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존중하는 그런 대통령의 의미고 그건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어도 어느 대통령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렵더라도 어쨌든 여야가 다시 머리 맞대고 풀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치권이 말이에요. 우선 당장 세월호 특별법만 보더라도 박영선 위원장이 2번씩이나 지금 협상안을 거부당해서 사실 상처 크게 받은 거 아닙니까? 또 그런가 하면은 뭐 정부 여당, 특히 여당에 대해서 유가족들이 뭐 신뢰하는 것 같지도 않고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 불신이 너무 광범위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 악순환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전문가들이 많이 하거든요. 정치 불신 상황을 넘어서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최근의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1.9% 나왔습니다. 1.9? 예, 2%도 안 되죠. 1.9%가 나왔습니다. 이건 위기를 넘어서 사실상 정치가 없는 거죠. 그렇죠. 2%라고 한다면은 정말 10명이 모여서 앉아서 정치 얘기를 하면 10명이 다 안 믿는다는 얘기고 그렇습니다. 100명이 모여서 얘기를 한다면 그중에 2명이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를 한다는 얘기라고 한다 그런다면 정치의 위기이죠. 다른 것은 제가 다 지금 제가 다시 이제 국회로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박영선 원내대표님은 참 제가 존경하는 아주 존경하는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왈 국회의원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그분이 정말 까탈스럽고 아하. 정말 상대하기 어렵고 어쩔 때는 아주 막말로 표현을 하자면 네. 정말 싫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아주 강하고 원칙을 따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 그분이 법사위원장을 2년을 지내셨고 그다음에 법사위 간사를 2년을 지낸 예. 법률적인 감각과 균형이 누구보다도 뛰어난 분입니다. 네. 그리고 절대로 새누리당에 호락호락하는 분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문제조차도 아닌 것은 아닌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법사위원회에서 활동을 다 마치고 나서 주변에 제가 기자들한테 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왈 국회의원이더라. 아하. 아주 야당으로서 민주당으로서 그보다 더 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충실한 분이었는데 일단 저는 그래서 그분의 판단을 상당히 존중한다는 이 정도만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제 다시 국회로 들어오자마자 예결위에 배정이 됐더라고요. 원래 예결위 쭉 하시지 않았어요? 저 초선 국회의원 때? 네, 18대 국회의원 시절에 네. 예결위원을 했죠. 4년 내내 하셨죠. 그렇습니다. 보통은 예결위가 1년에 한 1년 번. 하고 이제 바꿔주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4년을 계속 하신 이유가 뭐예요? 제가 봤을 때는 새누리당이 네. 정치 불신 속에서도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예. 18대 때 호남 출신 이정현을 4번 예결위를 연속시킨 것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기도 하지만 어떤 계층이나 부류를 대변을 하는 비례대표도 있고 예. 또 지역을 대표로 그렇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새누리당은 광주, 전남, 전북 30개 지역구 국회의원 중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네. 비례대표를 통해서 호남 출신인 제가 국회의원이 된 뒤로 제가 광주, 전남, 전북 예산의 중요성과 우선순위를 반영을 할 때 항상 목소리를 높여왔기 때문에 아하. 새누리당에서 전국 정당을 지향을 하면서 저 이정현에게 그래 네가 한번 그러면 광주뿐만 아니고 네 지역구뿐만 아니고 광주, 전남, 전북, 호남 네. 예산에 대해서 한번 목소리를 내라 해가지고 특별하게 배려를 한 거죠. 근데 이정현만 4년씩 계속하냐? 나는 한 번도 못 하고 이런 볼멘 소리는 혹시 없었어요? 볼멘 소리 정도가 아닙니다. 공개석상에서도 아주 예. 굉장히 큰 소리로 항의하고 지도부에다 그랬군요. 대고 예. 이렇게 하는 분도 많았었습니다. 예. 그러나 지도부가 설득을 했죠. 어쨌든 광주, 전남, 전북의 실정을 네. 가장 정확하게 그래도 알고 있는 당내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호남 예산에 대한 입장을 이정현 의원 입을 통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신 거고 이번에 또 다시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어쨌든 이제는 30명이 아니라 29명 민주당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님들이 계시고 한 명의 이제 새누리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나왔으니까 아마 저한테 또 배려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세금 폭탄, 예산 폭탄, 예산 폭탄이죠? 선거 때 그거 공약하셨잖아요. 진짜 폭탄 떠들이시려고 그러세요? 이제 그만큼 예산을 많이 가져오겠다라는 의미로 제가 이제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네. 예산은요, 제가 아까 예결위원을 4번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예산은 어떤 힘이나 압력이나 이렇게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치거든요. 네. 시, 군, 구에서 시, 도로 올라갈 때 거르고 도에서 부처로 갈 때 거르고 그렇죠. 부처에서 기재위로 갔을 때게 엄청 거릅니다. 4만 개가 2만 개, 2만 개가 만 개, 만 개가 4천 개 항목 정도로 이렇게 줄여진 뒤에 국회로 넘어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또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상임위별로 거르고 상임위에서도 예결 소위에서 거르고 상임위에서 거르고 그리고 다시 예결위에서 거르고 그리고 또 개수조정위에서 거릅니다. 최종적으로 예결위 따라서 개수소위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예산 투입을 원합니다. 네. 그런데 그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라고 하는 그 우선순위를 누가 가장 정확하게 잘 설명을 하고 절실하고 절박함을 얘기를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설명을 잘할 자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가져오면 지금까지보다는 많다라는. 그러다 보니까 순천 곡성 지역 구민들이 기대가 굉장히 높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제대로 못하면은 다음에도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선거가? 기대를 가지셔도 됩니다. 저는 제대로 못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된 게 아니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됐거든요. 저는 악착같이 할 거고 그래서 벌써 지금 선거 끝난 지 보름 조금 지났습니다만은 저는 그러한 예산의 현장을 몇 번째 둘러보고 있습니다. 제 눈으로 가서 그냥 보고서로 받는 정도가 아니라 제 눈으로 현장을 둘러보고 직접 얘기를 듣고 절실함과 절박함에 대한 우선순위에 있어서 앞으로 둬야 되는 이유와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 공약 중에 의대 유치가 있었습니다. 이게 예산 규모로는 4천억이니까 뭐 굉장히 큰 사업이죠. 박지원 의원이 이 목포 쪽으로 유치하려고 그동안 계속 노력을 해왔는데 이정현 대 박지원 이런 싸움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싸움 아닙니다. 네. 저는 박지원 전 장관님, 박 의원님을 너무 좋아합니다. 네. 그 성실성하며 또 그분이 지역 어떤 다른 의원들에 비해서 지역구 관리나 지역의 그런 현안들을 처리하려고 하는 의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주 남다릅니다. 참 다선 의원으로서는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데 이제 목포 주변에 섬이 많습니다. 신안, 완도, 진도 섬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섬에 환자가 발생됐을 때 그래서 목포에 의대가 있으면 좀 더 그런 위급 상황 속에서 빨리 그래도 손을 쓸 수 있지 않느냐. 당연히 옳은 말씀입니다. 목포에도 의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지원 의원의 주장이 그런 주장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안 중에 하나로 제가 18대 국회의원 시절에 정말 노력해서 해결해 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응급 헬기입니다. 헬기를 동원을 해서 왜냐하면 바다에 예를 들어 풍랑이 있거나 또 야간에거나 배 운항이 어려울 때에 이 헬기로 가서 금방 해갖고 지금 수백 명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포에 의대 있는 것보다 이 응급 헬기 있는 게 더 낫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대는 딴 데 갖다 주자. 그렇습니다. 순천에 순천 주변에 여수, 광양에 굉장히 많은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쪽에 인구가 좀 많이 있죠. 인구도 많을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16개 시도 가운데 의대 병원이 하나도 없는 유일한 도가 전라남도입니다.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전북대, 원광대, 서남대가 있고 제주대, 강원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전라남도에만 의대와 의대 부속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정말 정치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이러한 좀 배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여쭤봐야 될 게 많은데 참 김무성 대표가 업어 주시더라고요. 뭐 약속했던 거예요? 아니요. 저도 모르게 국민들 앞에 약속을 했더라고요. 김무성 대표가 국민들 앞에? 네네. 뭐라고 약속했어요? 아니, 이정현이가 당선돼서 오면 업어주겠다라고 해서 왔는데 그날 아침에 걱정이 됐던가 봐요. 저에게 갑자기 너 몇 킬로 나가냐? 저 친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거 때 고생해서 그런 줄 알고 82킬로 그랬더니 뭘 그렇게 많이 나가냐고 하더니 갑자기 업어주시더라고요. 아이고 참. 그런데 그러면 저게 상징적인 퍼포먼스긴 하지만 개파를 넘어서자는 뜻도 있는 것 같고. 저는 그런 의미로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당 대표와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순천 시민 곡성 구민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정말 상상도 할 수 업어주는 정도를 넘어서 정말 무엇인데 다 해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것을 우선 그런 고마운 마음들을 그런 형식으로 일단 표현을 했겠죠. 그래요. 하긴 그렇죠. 몇 년 만이죠? 그 호남에서 새누리당이 옛날 평민당이라고 황색 돌풍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85년도, 84년도 12월 선거가 마지막 선거였을 겁니다. 그때게 이제 황색 돌풍으로 싹 쓴 이후로는 처음이죠. 그러니까 광주 전남에서. 당 대표로서 업어주는 거 10번이라도 하고 싶어 했을 것 같네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 쪽으로 국정의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근데 집권당이 그걸 힘있게 좀 받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당 분위기는 제가 최고위원 회의 들어와서 네. 보고 비공개 분위기를 봐도 네. 어쨌든 경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또 이구동성이었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네. 그 부분들이 지금 최경환 체제가 들어서면서 상당하게 경제에 어떤 실물 경제에 꿈틀거리는 것이 보인다. 이거 불 꺼지면 절대 안 된다. 아하. 그게 아주 의원들이 굉장히 절박한 그런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예. 불씨가 살고 있을 때 살려서 키우자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이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단 선택과 집중을 한다고 한다면 경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경제는 심리라고들 하는데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경환 팀이 들어서면서 뭔가 약간의 기대 심리 네네. 또는 그 최경환 부총리가 취한 몇 가지 그 경제 활성화 조치에 따른 네네. 이런 그 기대 심리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거 잘 살려야 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최경환 부총리가 누구보다도 박근혜 대통령하고 오랫동안 경제 자문을 해오고 대통령의 그런 경제 정책과 이런 부분을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 뒷받침을 하고 대통령의 뜻과 잘 일치가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정치권이 뒷바라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문제는 경제다. 네. 지금 대통령도 이미 그쪽 방향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있고 새누리당도 글로 가고 그렇습니다. 있다. 예, 믿어달라. 믿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